김찬희의 입시 뉴스. 드디어 201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까지 남은 마지막 30일 동안에는 수능 공부의 총정리와 함께 건강과 컨디션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대입 승리를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수능 시험을 30여일 앞둔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능 D30 최종 수험 전략을 공개합니다. 입시뉴스 김철입니다. 수능이 이제 30일 남았네요. 한 달 남았습니다. 30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앉았는데요. 먼저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분석을 외국어 영역은 제가 했는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기본 경향을 한번 파악하고 수능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만점자 1%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얼만큼 실현했는가. 자, 먼저 언어 영역을 한번 볼까요? 아시겠지만 언어 영역은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가 0.06%였습니다. 근데 6월 모의평가에서는 2.18%나 만점이 나왔죠.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약간 줄었습니다. 1.96%로. 즉 1%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수리가는 작년 수능에서 0.02%만 만점이었는데 6월 모의평가 때 3.34%나 만점을 먹는, 그렇죠? 아주 좀 황당한 사태가 났었죠. 근데 이번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는 1.53%밖에 만점을 못 먹었으니까 거의 1%에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리 나는 작년 수능이 0.56% 만점이었죠. 작년 수능 난이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3.10%나 만점을 먹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많이 줄여서 1.95%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2%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어와 수리가, 수리나를 종합해 볼 때 언어, 수리가, 수리나는 전부 6월 모의평가에 2% 혹은 3%를 넘었기 때문에 1% 만점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 이 점이 우리가 6월 모의평가 때 이미 확인했었는데 그 점을 자각하고서 9월 모의평가에서 난이도를 높였다는 얘기지. 높였는데도 아직 2%에 머물고 있는 언어와 수리나는 조금 더 어려워져야 되고요. 수리가는 요 정도 난이도에서 약간 어려워지던가 요 정도 난이도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더 갈 길이 많은 거죠.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서 한 반 정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다가 온팡 어렵게 내서 또 망하는 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건 기본 경향은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수리 영역에서는 9월 모의평가 잘 쳤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다가 대박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 그 친구들 난이도를 잘 못하니까 그 점에 대한 대비까지 하시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다 이거요. 제가 가르치는 외국어 영역은 어떻습니까? 작년 수능에서 만점자가 0.21%였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0.72%가 만점이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9월 모의평가를 더 어렵게 냈어요. 0.32%의 만점자를 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언어와 수리가, 수리나는 좀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탐색의 과정인데 반해서 외국어 영역은 잘 돼 있는 거를 긁어부스럼 만든 상황이 된 거죠. 1%에 잘 근접했는데 괜히 어렵게 내갖고 0.32%가 됐기 때문에 1%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영역의 경우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근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시 말해서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은 분명히 더 쉽게 나온다. 이 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외국어 영역 선생이니까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쉽게 나온다는 것이 갖는 구체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보셨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1번, 2번이 둘 다 뭐죠? 빈칸한서 문제죠. 빈칸한서. 제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6월 모의평가는 25번, 23번 같고요.
9월 모의평가는 28번이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6월 모의평가는 가장 어려웠던 빈칸완성 두 문제가 전부 EBS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9월 모의평가는 가장 오답률이 높은 28번이 BEBS 지문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오답률을 보인 문제는 EBS 지문이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실제로 1등급 컷도 그 정도 점수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BEBS 지문으로 내니 0.72, 0.3이 되더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무조건 가장 어려운 빈칸완성 문제가 EBS 지문일 것이다. 거의 이렇게 예측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얘기죠. 따라서 6월 모의평가처럼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EBS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많은 큰 위안을 준다는 거. 따라서 그냥 지금 마지막 30일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과서 5권을 공부하는 것이다. 외국어 영역은 내신 시험이다. 그래서 교과서 5권,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 2, 330제 수능 완성이라는 교과서 5권에서 어려운 지문을 선별하여 그 지문을 완전 정복하는 내신 대비 30일 작전 이거에 돌입해야겠다. 요 점을 말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 수리와 외국어는 기본적 방향이 다르니까 요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9월 모의평가 결과로 본 지원 가능 100분이 환산평균인데요. 예, 정시에서 서울대, 연구대, 서울소재대학, 지방문립대학, 수도권대학이라고 볼 때 100분이 대충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지원이 가능한가. 이거는 말이죠. 절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좀 각성과 대충의 러프한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특히 올해처럼 물순행인 상황에서는 이전에 모든 지표가 사실 다 좀 무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93%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자극으로서 참고 자료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로 그럼 30일 남은 시점에서 최종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쭉 뽑아놨는데요. 이걸 제가 간단히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영역은 마무리 30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언어 영역은 말이죠. 문제가 EBS 지문을 가져다 쓰죠. 많이 가져다 쓸 겁니다. 도표, 표 막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를 풀려면 언어 영역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 영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속에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는 기침위의 기출문제 분석 해설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원리,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말끔히 정리하는 거. 이게 내용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위한 살, 이게 이제 뼈대고 거기에 살을 붙여놓은 게 바로 EBS 지문이니까 EBS 지문은 전부 다 들춰봐야 되겠다. 교과서를 들춰보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봤다는 그 심리구조.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라는 그 심리 또는 한번 봤다는 체험 이런 구조를 살을 붙이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에 걸 뼈대, 뒤에 걸 살로 해서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항상 100점 나오는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100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보지도 않는 거 다 압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가장 점수를 예를 들면 80점이라면 85점, 85점이라면 90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수리 영역은 9월 모의평가 직후에 우리가 라이브 생생 토크에서 한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EBS를 반영한다는 것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다. 6월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했다고 했던 문제도 사실상 기본 각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기본적 실력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30일 남은 시점에서 뭐 할 것이냐. 자기가 점수를 내야 될 영역을 분명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점을 먹어야 되는 게 좋겠지만 만점에서 좀 거리가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할 것인가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통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은 30일 시점에서 통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버리고 선생님 서울대를 어떻게 갔습니까? 나머지를 다 맞으면 되죠.
저는 나머지를 다 맞지도 못했습니다. 통계를 버렸는데 통계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항상 학력고사에서. 재수없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다 틀렸죠. 당연히. 두 개 다 틀리고요. 통계 아닌 것도 4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6개를 못 풀었는데 찍어서 2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4개밖에 안 틀렸어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언어 하나를 틀리고, 언어가 아니고 국어죠. 외국어부터 사탐 과목 8과목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리하고 뭐 국어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수리를 내가 그냥 얼키설키 어중이 떠중이처럼 전부 이렇게 훑어본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몇 개 틀려도 내가 아는 거는 꼭 맞춰야겠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수시 2의 경우 수리 논술을 쳐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미적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적분 부분도 좀 더 강조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전문인 외국어 영역은 외국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시험입니다. 네. 70% 그게 다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EBS 지문에서 쉬운 지문도 나옵니다. 어려운 지문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지문을 맞추는 게 상위권이건 중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냐 다 못 맞추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교과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절대 그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EBS 지문에서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는 기가 막히게 EBS가 잘 낸 경우가 한 10경우 중에 한 경우 있죠. 예. 근데 맞췄어. 또 틀렸어. 틀렸다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수능에서는 그 유형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 지금은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 못 풀었어. 수능 완성하고 330점 다 못 풀었어. 근데 지금 맞추고 있지 말란 말이야. 문제를 풀고 있지 말고 그냥 지문을 읽고 지문을 제대로 해석했는가, 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여기 있는 어휘를 외우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 와서 못 풀었는데 그거 왜 풀고 있나? 그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아예 풀지 마. 문제 풀지 말고 지문만 보란 말이야. 지문을 보고 해석하고 중요한 어휘, 주제어들 빈칸 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대비 지점으로 공부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 근데 그럴 시간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 예, 김찬희의 변형독해. 예, 교과서 5권을 다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거는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매우 숏컷, 짧은 길로 예, 교과서를 정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5권을 다 푼 학생은 어떻게 하냐? 이미 5권을 다 푼 학생은 당연히 제 변형독해로 고난이도 문제에 집중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왜?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면 서로 쉬운 지면에서 EBS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도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30일 남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엄정한 평가예요. 제가 최근에 말이죠.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말이죠. 선생님 저는 말이죠. 저번에 78점 먹었어요. 9월 모의평가. 그런데 마음속에 있어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 어떻게 하면 다 맞을까. 78점을 먹던 사람이 어떻게 30일 남았는데 수능을 다 맞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험을 모독하는 거라 이거. 78점을 먹었다면 어떻게 내가 90점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점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88점이란 건 뭐예요? 5개 이상 틀린다는 거 아니야. 5개에서 6개 틀린 거죠. 5개, 6개 틀려도 지금보다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괜히 다 맞으려고 다 대충 풀어. 그러니까 10개 이상 틀린다 이거야. 다 대충 풀지 말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반드시 시간을 2분을 들이건 2분 3초를 들이건 반드시 맞춰달라 이거야. 그래야 점수가 오른다 이거야. 따라서 목표치를 현실적 목표를 잡고 그것에 맞도록 시험을 볼 때 시간 배분을 해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변형독해 1, 2, 3탄까지 나왔죠? 4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제위원들께서 다 사라지시고 나서 바로 공개할 거고요. 바로 공개할 때 그때부터 뜸들여 갖고 강의 나오는 거 아니야. 강의 거의 다 찍어 놓을 거예요. 교재 바로 배송되고 바로 공부 들어가니까 준비 딱 해주시고요. 지금 수능 완성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수능 완성은 그렇게 빨리 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수능 보기 10일 전에는 꼭 나올 테니까 마지막에 그거로 마무리 좀 해주시고 수능 와서 꼭 좋은 점수 얻어서 저한테 쪽지와 수강 후기에서 좋은 결과 있었다. 이렇게 꼭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티치미 입시뉴스 김찬희 입시뉴스 김찬희였습니다.